실전 신사업 창업 아이디어 발굴 2편, 오스독시 브레이크스루 아이디어 발굴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방법론을 새롭게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저희가 이제 상상이나 창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OTA 플랫폼, KT 기가 와이파이라든지 LG 스타일러,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타트업 중에 라라스윗과 같은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국내 사례들을 조사해 봤더니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혁신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보면 기존의 성공 방식이 있고요. 산업들은 이제 기존의 성공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 성공 방식에서 고객의 리얼리티, 고객의 현실이 제대로 만족하거나 충족되지 못할 때 이 모순을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책으로는 우버라든지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그리고 OTA 플랫폼, 기가 와이파이, 스타일러, 라라스윗 등의 사례를 다루는데요. 오늘 내용은 좀 쉽게 이야기해서 국내 기업인 라라스윗의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라라스윗의 사례가 라라스윗과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사된 사례는 아니고요. 제가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라 생각하여 가져왔다는 부분입니다. 자, 혁신은 어디서 발생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아이스크림 산업은 기존의 성공 방식을 보면요. 오랫동안 고칼로리 유지방과 강한 단맛을 통해 고객에게 즉각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하며 성장하였습니다. 다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드셔보신 적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아마 아이스크림 매출도 올라가겠네요. 그러나 오늘날 고객들은 더 이상 단순히 달콤한 간식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은 당과 칼로리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마음 편하게 반복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죄책감을 느끼는다는 거죠. 무슨 패러독스 이런 거죠. 산업의 성공 방식은 여전히 맛있지만 부담스러운 즐거움에 머물러 있었고요. 고객은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즐거움, 죄책감 없이 지속 가능한 즐거움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은 바로 이 충돌점에서 시작되고요. 이 패러독스, 모순을 해결할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스독시 브레이크스루 프레임워크, 오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사상이 이렇습니다. 산업의 성공 방식은 그대로지만 고객은 이미 바뀌거나 바뀌었습니다. 혁신은 그 모순을 해결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산업 분석 단계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 산업이라든지 경쟁사를 보지 않고 고객만 보고 아이디어를 낸다. 그럴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산업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들은 고객과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산업 분석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에임, 혁신 목표를 설정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산업을 혁신할 것인가? 두 번째, 인더스트리 데피니션, 고객 관점에서 산업을 정합니다. 고객 관점에서 볼 때 이 산업은 무엇일까? 오스독시, 이 산업의 성공 방식들을 발굴합니다. 이 산업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어떠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커스터머 리얼리티를 봅니다. 이 산업에서 고객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것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결하고 싶어 하고,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현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바뀔지도 보는 거죠. 그렇다면 패러독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산업의 성공 방식과 고객 현실 간의 모순을 발견하는 거죠. 만약 모순이 없다면 이 산업들은 성공 방식은 굉장히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모순이 발견됐단 말은 이 산업의 성공 방식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혁신의 기회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인더스트리 에센스, 고객 관점에서 산업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정했던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산업정의고요. 인더스트리 에센스는 커스터머 리얼리티를 반영한 산업 재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레이크스루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아이디어를 낼 때는 OSOC와 커스터머 리얼리티를 기본으로 하고요. 인더스트리 에센스를 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의 특징은 방향이나 목표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나 하더라도 이 인더스트리 에센스 달성의 목표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좋은 아이디어는 아닐 거고요. 인더스트리 에센스를 달성하는 데 부합한다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스루 아이디어가 나온 데는 우리가 코어 컴피던스를 봐야겠죠. 사실 많은 경우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실행할 역량이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의 스타트업들을 보더라도 아이디어는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행 역량이 없으면 사실 잘 구현하기 쉽지 않겠죠. 다음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건데 타겟 고객이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상품을 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돈 벌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리고 익스퍼리먼트 이 비즈니스 모델의 유효성을 소규모의 실험으로 검증하는 과정도 진행됩니다. 저희는 브레이크스루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따로 강의를 다룰 거고요. 여기서는 전부 아이디어 발굴에서 대략적인 오버뷰 그리고 툴들을 소개하는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이 인사이트만 가지고도 여러분께서 아마 아이디어 발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키 퀘스천 앤 라라스의 스타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혁신은 산업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고객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시작된다. 이죠. 자, 산업 분석 에임 단계입니다. 혁신 대상 선정 단계인데요. 어떤 문제를 혁신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가 키 퀘스천입니다. 라라 스위스로 본다면 아이스크림 소비 경험 구조가 되겠죠. 인더스트리 데피니션 고객 관점에서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산업은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건가? 고객 관점에서 정의하는 건데요. 아이스크림 산업은 이렇게 정의할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 짧고 달콤한 보상감을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소독시 산업의 성공 방식인데요. 아이스크림 산업은 어떤 방식으로 성공해 왔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칼로리 유지방, 강한 단맛, 대기업 유통망 등을 통해서 성공해왔던 것 같습니다. 커스터머 리얼리티, 고객의 현실은 또 무엇인가인데요. 고객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는가 볼까요? 먹고 싶지만 단 칼로리가 부담스럽고 죄책감 때문에 구매를 주저하고 재구매를 주저하게 됩니다. 패러독스, 산업의 성공 방식과 고객의 현실 간의 간극을 발견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어, 아이스크림 산업의 성공 방식과 고객의 실제 현실 사이의 모순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죠. 아이스크림 산업은 분명히 즐거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편한 반복 소비는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산업 분석을 봤고요. 이 패러독스가 바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때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신사업 전략 도출 단계, 인더스트리 에센스, 변화된 산업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산업을 정했지만 아이스크림 산업의 본질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라는 부분이죠.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일상 디저트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겠죠. 죄책감 없이.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브레이크스루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인데요. 맛은 유지하고 부담은 줄인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 되겠죠. 라라스이십니다. 코어 컨피던스는 사실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익스퍼리먼트는 다음에 아이디어 발굴 이후의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의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약간 그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스톡시는 산업의 성공 방식, 그리고 고정관념, 통설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업 분석 단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에임 단계입니다. 에임 단계는 어떤 산업을 왜 혁신해야 하는지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프로젝트 정의서 같은 양식으로 많이 되는데요. 혁신 대상을 선정하는 거죠. 첫 번째, 어떠한 산업, 시장을 혁신 대상으로 하는가. KT의 사례를 본다면 인터넷 플러스 무선 공유기 와이파이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가정용 인터넷 이용 경험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되겠죠. 앞부분은 좀 고객적인 관점이고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회사적인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적인 관점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런데 회사적인 관점에서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산업이 혁신 대상으로 선정되었는가를 정의했다면 왜 해야 되는지를 봐야겠죠. 잘 되고 있는 산업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인터넷 시장 같은 경우는 유선 인터넷 시장이 포함되고 있었고요. 유선 인터넷 차별화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은품 얼마 더 주는가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분석 범위 설정인데요. 어떤 영역의 문제를 볼 것인가? 이 부분은 고객 여정 지도 많이들 아시죠? 고객 여정 지도를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가? 예를 들어 가정용 인터넷을 탐색하고 가입하고 이용하고 관리하고 AS 받는 전체 경험을 볼 것이다. 와 같이 분석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 여정 지도가 베이스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핵심 질문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정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검증해야 될 것인가? 죄송합니다. 무엇을 검증해야 될 것인가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기존 유선 인터넷 성공 방식은 고객의 새로운 이용 방식을 충분히 해결하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일정, 어떤 일정을 수행할 것인지, 팀빌딩, 사실은 어떠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은 라이트 피플이죠. 아무리 좋은 과제를 하더라도 라이트 피플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과제를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팀빌딩 부분입니다. 자, 이 에임 단계는 답을 내는 단계는 아니고요. 무엇을 관찰하고 검증할지 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스의 사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혁신 대상 선정입니다. 아이스크림 소비 경험 구조입니다. 그리고 혁신의 이유, 맛있지만 당 칼로리가 부담스럽고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이라고 인식되어 마음 편히 먹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반복적 재구매가 어렵다는 부분이죠. 분석 범위는 아이스크림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 소비, 재구매하는 경험입니다. 무엇을 검증해야 될 것인가? 아이스크림다운 맛과 만족감을 유지하면서 죄책감을 줄일 수 있는가? 부담을 낮춘 아이스크림을 고객이 실제로 돈을 내고 반복 구매할 것인가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과 팀 빌딩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산업 분석 단계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인더스트리 데피니션인데요. 산업을 정의하는 것이죠. 산업 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은 누구의 어떤 문제, 경험 시장인가 형태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정의 가이드입니다. 원칙은 제품이 아니고요. 고객의 문제, 경험 중심을 정의합니다. 산업 정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어떤 문제, 경험 시장인가. 자, 산업의 안 좋은 정의와 좋은 정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정의는 고객이 안 보는 산업 정의겠죠. 인터넷으로 갖고 한다면 인터넷 산업이 여행은 여행업, 호텔은 호텔업,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산업이네요. 우리가 흔히 공급자 관점에서 보는 그 산업 정의가 맞습니다. 고객이 보이는 산업 정의는 어떨까요? 인터넷 산업은 가정 내 인터넷 이용 경험 시장으로 산업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업은 사실 어떤 걸까요? 개인이 여행을 준비하고 이동하고 체류하는 경험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이라는 것의 본질은 뭘까요? 여행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체류 경험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수납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차갑고 달콤한 즐거움과 작은 보상감을 원하는 사람들의 시작.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급자 관점에서 산업을 정의하면 안 되고요. 고객 관점에서 고객이 보이도록 산업을 누구의 어떤 문제, 경험 시장인가 관점에서 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더스트리 데피니션입니다. 자, 호텔 사례로 볼까요? 호텔 업계는 에어비앤비를 왜 늦게 보게 되었을까요?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브랜드, 더 좋은 브랜드, 그리고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시설이 있었을 텐데요. 공급자 기준 산업정의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급자 관점을 본다면 호텔업은 산업정의할 때 호텔업으로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공 방식, 수독시는 무엇일까요? 객실 판매, 호텔 체인 운영이 중요하고 브랜드 관리가 중요하고 좋은 입지, 좋은 부대 시설이 중요하겠죠. 근데 커스터머 리얼리티, 현실은 어떤가요? 에어비앤비에 숙박하고 있고 민박 있고 레지던스 있습니다. 만약에 산업을 호텔업이라고 정의한다면 에어비앤비는 호텔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며 기존 호텔 이용 경험만 분석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많은 호텔들이 에어비앤비는 호텔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존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험만 분석하게 된 거죠. 즉 실제 일어나고 있는 고객의 현실 변화를 산업의 외부 현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객 문제 기준의 산업적인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호텔업, 여행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체류 경험 시장으로 정했습니다. 오스독시, 이쪽은 마찬가지였죠. 호텔 쪽은 기획실 판매, 호텔 체인 운영, 브랜드 관리, 좋은 입지였습니다. 근데 커스터머 리얼리티를 보니까 이제 그 분석 대상이 호텔 내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체류 경험 시장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더 저렴하고 더 현지 느낌 나고 다양한 체류 경험을 고객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에어비앤비, 민박, 숙박 경험들. 그래서 패러독스, 산업은 표준화된 숙박으로 성공했지만 고객은 개인화된 체류 경험으로 이동 중이라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고객 현실의 변화가 산업의 내부 현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이디어를 내거나 대응하는 방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더 이상 표준화된 숙박이 아니라 개인화된 체류 경험을 어떻게 더 제공할 것인가에 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고객 기준 산업 정의가 중요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현실 변화를 산업 내부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자 기준의 산업 정의는 특정 산업 공급자가 고객 문제를 해결해온 기존 성공 방식을 분석하게 됩니다. 고객 문제 기준으로 산업을 정의하면 고객 문제를 해결해 온 산업의 기존 성공 방식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커스터머 리얼리티 측면에서 본다면 고객의 현실 변화를 산업 외부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 문제 기준으로 산업을 정의하면 고객의 현실 변화가 산업의 내부 현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호텔뿐만 아니라 숙박 이렇게 하고 있구나. 숙박기 전체가 우리의 산업 내부 현상이 되는 거죠. 패러독스라는 게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객 문제 기준으로 산업을 정의하면 산업의 성공 방식과 고객의 현실 변화 사이의 충돌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혁신의 기회가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오소독시란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오소독시란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사와 산업에서 성공 방식으로 깊고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통념을 우리는 오소독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코어 컴피턴스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를 만든 게리 하멜 교수에 의하면 오소독시는 깊이 뿌리에 박혀 있는 통념을 의미합니다. 사례를 찾아보면 오소시는 기존 산업, 시장의 성공 법칙 또는 통설 이런 고정관념과 같이 쓰입니다. 저희는 회사와 산업에서 성공 방식으로 깊고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통념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소독시는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소독시가 있다는 자체는 그 성공 방식으로 성공을 해왔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오소독시는 과거의 성공의 원동력이었고 지금도 성공의 원동력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들이 바뀌고 있는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때 오스독시는 낡은 성공 방식이 되고요. 여기서 혁신의 기회가 발생하는 거죠.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도입기에 일부 기업들에 의해서 일부 혁신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관점이 나오고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고 성장되죠. 성장기가 됩니다. 그 성숙기가 되면 기업의 성공 방식이 업계 옥수수로 넓게 인식됩니다. 모방자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그럼 고객들은 여기에 무조건 만족할 것인가? 만족하지 못하겠죠. 이게 당연하게 돼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본으로 전제로 깔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관점의 도전자가 등장해서 기존의 옥수수를 깨고 새로운 고객의 리얼리티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옥수수는 나쁜 게 아니고요. 성공의 원동력이었지만 지금 현재 경쟁력을 상실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혁신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산업의 기존의 성공 방식을 따라하지 않고 고객들의 바뀌고 있는 현실 변화를 반영한 사업들이 혁신 기회를 창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대는 전자제품이니까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오소독시가 있었고요. 이노스 비대, 그러나 고객들은 쉽게 물 세척 가능한 제품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노스 비대에서 이러한 패러독스를 해결하고 방수 비대를 출시해서 시장을 만들었고요. 정수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정수기는 고가의 일시불 제품 판매 산업이었습니다. 이게 산업의 성공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나 고객들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지속적인 관리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패러독스를 깨고 렌탈, 방문 관리 모델이 출시되어서 지금 현재의 정수기 산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이스크림, 제가 라라스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아이스크림은 맛과 만족감을 위해서 고칼로리를 감수하는 시장이라는 고정관념, 통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죄책감 없이 반복 소비 가능한 디저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러독스를 깨고 달콤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 출시된 거죠. 즉, 옥수수 자체가 우리가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어깨가 당연하다고 믿는 성공 방식인 옥수수는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요? 핵심 툴과 보조 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 툴은 업계 선두 기업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탑3 정도라면 업계의 대부분을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업계 선두권 기업들의 공통 성공 방식을 발견해 보면 됩니다. 이들은 누구를 고객으로 보는가? 어떠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전략들 분석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통해서 이 업계의 성공 공통 방식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 산업을 저희가 봤더니 게임 아이템 산업은 수수료를 돈을 버는 게 기본이고요. 보통 한 4% 내외를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임 아이템은 그렇고요. 게임 계정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게임 계정의 소유권은 게임사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래 안전에 거래 안전과 신뢰에 이제 주로 포커스하고요. 리커버리, 게임 계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속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 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스터 오퍼처니티 분석이 있습니다. 놓친 기회를 통해서 업계의 고정관념을 발굴할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에 놓친 중요한 사업 기회가 무엇인가 탑3 정도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떠한 고정관념 때문인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속시를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강력한 툴은 어더 컴퍼니 어프로치인데요. 외부 플레이어 관점으로 업계의 상식을 발견하는 부분입니다. 혁신적인 공공회사가 예를 들어 애플, 예를 들어 가지고 메타 이런 기업이 되겠죠. 우리 회사를 인수한다면 기존의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오스독시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스독시 발굴자의 세부 부분은 저희가 오스독시 파트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성공 방식을 알았다면 고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커스터머 리얼리티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커스터머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산업에서 고객이 실제 어떻게 생활하고 변화하는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고객의 현실 변화는 산업의 내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싶은 고객의 현실 변화는 일반적인 고객의 삶 전체가 아니고요. 이 산업과 관련해서 고객의 현실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아이스크림과 관련해서, 숙박과 관련해서, 또는 여행과 관련해서, 영화를 시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옷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커스터머 리얼리티 발견 방법은 크게 보면 경험 기법, 관찰 기법, 일기 기법, 인터뷰 기법이 있을 건데요. 경험 기법은 직접 경험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샘플 사이즈가 적지 않습니까? 저희가 SNS 리서치, 예를 들어 가지고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스레드 이런 것들 분석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찰은 그야말로 특정한 목표를 두고 관찰하는 방법이고요. 일기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일기를 쓰게 합니다. 네. 인터뷰는 우리가 아는 그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인터뷰는 아니고요. 고객의 경험을 알기 위한 인터뷰를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의 리얼리티, 커스터머 리얼리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객 리서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지, 고객은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지, 고객이 원하는 것과 고통과 불만족은 무엇인지, 고객이 그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생활 환경이 있는지, 사실 스타일러도 얘기 들어보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그 스타일러란 기기를 놓아둘 공간 자체가 좀 부족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많은 산업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정한 디바이스인데 그 디바이스를 놓아둘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객들은 뭔가 대안을 있겠죠. 그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직접 경험 기법 볼까요? 타깃 산업과 관련한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기법입니다. 이 패트리샤 모어라는 그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패트리샤 모어는 이제 가전회사의 디자이너였고요. 시니어들 대상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패트리샤, 우리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얘기를 듣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 16세에 든 1979년부터 1982년까지 3년간 80세 노인으로 분장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100여 개 도시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노인 고객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싶었고, 노인 고객의 생활을 파악해 보고 싶었지만 문제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트리샤는 철제 보조기로 다리를 뻣뻣하게 만들었고요. 흰머리 가발을 하고 주름으로 분장하고 솜으로 막아서 귀를 잘 들리지 않게 했고요. 뿌연 안경으로 흐려진 시야, 지팡이에 의지한 채 노인의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버스 타기도 힘들었고 이제 횡단보도 건너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결과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바퀴 달린 가방 많이 사용하시죠? 예. 왼손, 오른손 구분 없는 가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단이 없어서 편리한 저상 버스 나왔더라고요. 다양한 주방 기구들 만들고요. 자, 패트리샤가 안 듣는 거죠. 기존 산업의 성공 방식은 타겟 고객, 시니어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던 거였습니다. 고객 여정 지도를 많이 아실 건데요. 고객 여정 지도는 고객의 큰 프로세스, 여정들을 보고요. 그 여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기업과 만나는 터치 포인트가 무엇이고, 그 고객 여정을 겪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니즈와 페인 포인트, 언met 니즈가 있는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스크림 편의점에 대해서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여성지들 쭉 그리고 나면 고객이 실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고객은 달콤한 맛과 스트레스 해소, 맛과 식감 만족, 시원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최소화하길 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불만족 사항이 이런 거더라고요. 다이어트 중에 아이스크림 먹는 것에 대한 죄책감. 먹고 나서 건강에 안 좋을까라는 걱정과 죄책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객 여정 지도를 그려보시면 커스터머의 리얼리티를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접 경험 기법이 있는데요. 간접 경험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SNS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라든지 스레드,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 다양한 SNS가 있을 건데요. 아이템 관련한 키워드를 선정하고 이러한 SNS를 활용해서 검색하고 고객이 실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행동의 이유와 고통이 무엇인지, 대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고객의 리뷰라든지 고객의 실제 어떻게 감정이 느끼는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실제 사례입니다. 다이어트에 정말 참아야 하는 대표적 음식은 바로 아이스크림인데 항상 아이스크림이 너무 당기더라고요. 일단 아이스크림 달달구리해서 그런가 한 번 먹으면 도파민 팡팡. 그래서 오히려 한 번 먹으면 그다음부터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매직이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건 이런 거죠. 다이어트 중에도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불편 고통 요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지만 다이어트에 좋지 않아 참아야 한다. 시사점. 모순이기도 하죠. 다이어트 중에도 선택 가능한 저당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 필요하다. 와 같이 우리가 SNS를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찰 기법입니다. 주제와 관련한 활동을 녹화하고 촬영하고 눈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해외 로밍 프로젝트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해외 로밍과 관련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해외를 좀 자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공항에서 다들 휴대폰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자판기 밀어내고 자판기 대부분 콘센트가 두 개 있더라고요. 거기서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는 분도 봤습니다. 고객은 끊임없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충전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조 배터리 임대 서비스. 그리고 시니어 대상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저희가 시니어 대상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니어 분들을 따라다니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그분들이 가는 곳, 그분들이 뭐 하는지를 봤는데요. 여기 보이십니까? 삼계탕 6,000원, 통닭 4,000원, 닭곰탕 4,000원. 순대국 옆에 보니까 5,000원이네요. 네. 시니어들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직접 경험 기법이 있습니다. 일기 기법인데요. 주제와 관련한 현실을 일기로 작성하도록 고객한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의 활동을 보고 그 활동에서 우리가 패러독스를 찾아서 해결하는 거죠.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집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쓰면서 무선 공유가 잘 되다 보니까 데스크탑을 없애버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신날 어, 친정 아버지께 스마트폰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금 폭탄 맞을까봐 본인의 집에 있는 무선 공유기를 아빠 댁에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드는데요. 그런데 무선 공유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선 공유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아빠 집에 가서 가져옵니다. 즉, 통신사의 휴대폰 대리점은 휴대폰만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고객이 원하는 건 뭐였나요? 네, 맞습니다. 가격 부담 없이 빠르고 끊김없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 플러스 무선 공유기, 기가 와이파이라는 서비스가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고객 경험 인터뷰 기법이 있는데요. 고객 경험 인터뷰는 yes or no 이런 단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고객 여정 지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들이 어떠한 경험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다면 욕구 발생, 인지 탐색, 선택 구매, 섭취 보관, 평가 반복 등이 있을 건데요. 어떠한 순간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지는가? 아이스크림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먹기 전에 어떤 고민하는가? 구매 전에 무엇을 비교하는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가? 어디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가? 어떻게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보관하는가? 먹고 나서 어떤 생각하는가? 반복 구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죠.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객이 어떠한 경험과 생각,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기법이 고객 경험 인터뷰고요. 고객 경험 인터뷰를 통해서도 고객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기도 하죠. 다음은 패러독스입니다. 네, 오속시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의 리얼리티를 파악했습니다. 이 이유는 패러독스를 보기 위한 것이죠. 자, 산업의 성공 방식과 고객의 변화는 현실 사이의 모순은 무엇인가가 바로 패러독스입니다. 아이스크림 볼까요? 오속시. 타겟은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대중 고객입니다. 커스터머 리얼리티. 변화한 고객 현실. 같은 대중 고객이지만 건강이나 당, 칼로리 부담까지 함께 의식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상품은 이런 것이었죠. 달콤함, 시원함, 진한 맛 중심의 디저트. 그러나 고객들은 즐거움은 원하지만 먹은 뒤 부담을 줄이고 싶은 디저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맛, 가격, 브랜드, 유통 접근성 중심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한 고객들은 당, 칼로리, 원재료, 죄책감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었던 거죠. 유통을 본다면 편의점, 마트 등 냉동 매대 중심으로 구매했습니다. 고객들은 같은 채널에서 구매하지만 더 부담적인 대안을 찾을 거예요. 고객들은 더울 때 기분 전환용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고객들은 식단, 체중, 건강을 의식하는 순간에도 소비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기존 아이스크림 산업은 달콤한 만족감을 제공해 왔지만 고객은 이제 만족감과 건강보단 감소를 동시에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패러독스인 거죠. 이 패러독스를 해결할 때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인더스트리 에센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산업을 정했었죠. 고객 관점에서 정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산업을 다시 한번 정하려고 합니다. 바뀐 고객의 현실, 바뀐 고객의 행동 등을 반영했을 때 산업의 본질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라는 거죠. 라라 스윗을 가지고 저희가 바뀐 산업의 에센스를 봤더니 아이스크림 산업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다운 즐거움은 유지하면서도 고객이 죄책감 없이 반복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냉동 디저트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패러독스를 뽑고 산업을 다시 한번 재정의한 이유는 아이디어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디어 발굴 프로세스는 다시 한번 본다면 오속시 그리고 커스터머 리얼리티에서 패러독스를 뽑고요. 가령 기존 아이스크림 산업은 달콤한 만족감을 제공하지만 고객은 이제 만족감과 건강 부담 감소를 동시에 원하기 시작했다. 라는 패러독스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를 다시 한번 재정의하는 거죠. 아이스크림다운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이 죄책감 없이 반복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냉동 디저트 산업으로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뽑기 위한 키캐스트는 이겁니다. 인더스트리 에센스를 실현하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패러독스의 모순을 해결하는 다른 방식은 무엇인가? 이때 브레이크스루 아이디어 저당적 칼로리면서 아이스크림다운 맛과 식감을 구현한 낮은 디저트. 다른 예를 들어 라라 스윗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질문입니다. 인더스트리 에센스. 이는 또한 아이디어 발굴 목표이기도 한데요. 새롭게 정의된 산업 본질을 실현하는 방법 무엇인가가 인더스트리 에센스였죠. 자, 아이디어를 뽑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산업의 성공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커스터머 리얼리티, 산업 내에서 고객의 현실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또는 바뀌고 있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패러독스가 나왔죠. 산업의 성공 방식과 고객 현실이 더 이상 맞지 않는 충돌점은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1, 2, 3, 4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아이디어 프래그먼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클러스팅, 아이디어를 모아서 큰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이런 아이디어들 중에서 고객의 니즈도 있고 핵심 역량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디어가 목적이나 방향 없이 마구 발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다. 그 중에서 필요없는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중요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만 선별한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방식을 많이 채택했고 그렇게 많이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지 잘 알 수 있나요? 기존에 그게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중구난방이 되고 그 아이디어의 목표가 불분명해진 거죠. 이 아이디어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더스트리 에센스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굴했던 이유도 인더스트리 에센스, 변화한 새로운 산업 정의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더스트리 에센스가 바로 아이디어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평가 기준이 되고요. 아이디어들은 고객 시장이 있는가, 그리고 역량이 있는가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이 되어서 우선순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단하게 고객과 시장이 있고 역량이 있는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선정되겠죠. 다만 특정 아이디어는 아주 기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더스트리 에센스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그 아이디어는 실행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든다면 에센스 필터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에센스 필터 매트릭스는 저희 회사 내부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머스트란 측면에 보면 인더스트리 에센스와 연관성이 낮으면 무조건 그 아이디어는 탈락입니다. 인더스트리 에센스와 연관성이 높아야지만이 채택이 되는 거죠. 머스트 기준입니다. 원투 기준은 이렇습니다. 고객 니즈, 시장 수요가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겠죠. 역량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행 기간을 완전 잡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행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트에서 통과한 것들 중에서 고객 니즈, 역량, 실행 기간을 곱해서 높은 값이 나온 것을 저희는 우선순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 기간은 아마 기업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 보니까 몇 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1점을 2년 이상 소요, 3점을 1년 이상 소요, 9점을 1년 이내에 실행 가능 이렇게 봤는데 기업별로 다르게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이디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정의서 작성인데요.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고객 가치 제한, 수익 모델, 핵심 성공률, 차별성 등을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발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한 전체 키캐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방법론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다시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옥수독시를 발굴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커스터머 인사이트는 굉장히 양이 방대하죠. 커스터머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방법론, 그리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평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론, 익스퍼리먼트, 실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